네. 두 번째 특강은 아까 앞서 강의를 해주신 한넬리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 초빙연구원이신데 동양학부 한국어과 수업도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원래 초빙연구원으로 모셨다는데 수업도 하라고 했대요.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 박사를 수료하신 오상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상호이고요.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면 저는 학부 과정에서 그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를 배웠고요. 석사, 박사 과정에서 카자흐 민족학, 그리고 문화인류학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보통 카자흐스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때까지는 한국 대학생들 이제 카자흐스탄 문화 체험, 고려인 체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술대회 같은 걸 이렇게 해요. 세미나 같은 걸.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에서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두 이게 전라남도에 있는 다른 도시에 오신 거예요. 정말 반갑고요. 저는 물론 고향이 부산입니다만 상관없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오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뒤에서 특강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질문 수준을 보니까 그 대학생들보다 더 깊게 관심 있고 잘 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 고려인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부분 더 이해 잘하시면 좋겠고요. 또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해할 것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거죠.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 중에 이 식주 문화를 간단히 소개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화가 있죠. 이런 대표적인 정신 문화가 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언어, 그 다음에 그 정신 문화, 약간 정서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어떤 정체성적인 문화를 영위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한 5년간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장님도 오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다 왔어요. 네. 그래서 교류가 많아졌다는 그런 현황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1년 동안만 그 연구를 하러 왔어요. 제 전공도 그래서요. 그런데 1년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네. 계획이 없던 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로가 걱정일 수 있죠, 맞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많은 조언을 받아서 유의미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예요. 무엇을 얻고 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고려인들은 한민족이잖아요, 맞죠?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한민족에 대한 고려인 문화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문화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정신 문화는 어떤지, 그 다음에 오늘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물론 여러분들 아까 강의 때 들었겠지만 대표적으로 1937년부터 고려인들이 강제이주가 되었는데요. 그 약간 전에 역사를 먼저 볼게요. 일단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중에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어딘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스탄 다 잘 아시네요. 대학생보다 잘 알아요. 네.
예, 그럼 왜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5개 국가 됐을까?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스탄이니까 중앙아시아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국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학문적으로요. 그 당시는 국가라기보다 소비에트 연방의 자치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 독립을 한 다음에 지금 알마티예요. 알마티에서 그 프로토콜을 말해서 의정서를. 그래서 의정서에서 중앙아시아 현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는 카자흐스탄부터 타지키스탄 이 5개 국가로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라고 하면 그 5개인 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이 살고요.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고려인 숫자가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참 카자흐스탄 0.6% 10만 명이 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려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이 역사를 아까 배웠지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강제 이주를 당하고 1937년에 가장 먼저 우슈토베라는 조그만 마을에 일부가 기차에서 그 당시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버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집계로는 크즐로르다에 강제 이주 당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크즐로르다에 하차한 그 고려인 분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생활을 위해서 이 주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지명들이긴 해요. 이 지도는. 그래서 중아시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맞죠?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현대 카자흐스탄 영토 안에 있는 고려인으로 한정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질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물질 문화 중에 의식주 중에 첫 번째 의라서 의복 문화부터 할 건데요. 사실 한민족이니까 한복 입겠죠. 저희도 똑같아요. 전통 한복을 여러분들 항상 입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주상복합 선언한다. 아니면 아까 땅집을 선언한다. 이런 식에 따라 고려인이 살고 있는 장소는 서로 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문화 넘어가서요. 대표적으로 언어를 제가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고 안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읽으면 좋은데 이거 백송이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 위에만 조금만 읽어보세요. 야아부터. 아 마이크? 야 어저는 원동 생각이 거저 복간 어떤 적에는 거저 자부렘이나 아이 오구 이래 얘는 아때랑 어티기 잘하던 일이랑 이런 거 생각하지야. 기라고 할머니 한 어부지 있을 적에 우리 그때 그 시절에는 조금 길에도 내지에 그런 법이 조금 알았단 말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금 우리 학생이 읽었던 거는 옛날에 고려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즘 표준어로 바꿔놨긴 한데요. 대충 내용을 보면 원동이라는 것은 연해주예요. 옛날에 동쪽 끝쪽 극동지방, 극동지방에서 혹시 그저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독특한 단어들이죠. 자, 그럼 이 언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선언 방언 써요? 네. 자, 초창기 고려인들은 동북 방언에서 나왔어요. 동북 방언 유래가.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 살던 연해주 고려인들이 강제주 당했기 때문에 고려 1세대, 그러니까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온 고려인들은 동북 방언, 아까처럼 그 동북 방언의 모습이 남아 있고요. 병아리 같은 경우도 단어가 있지만 방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동북 방언 조금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죽적에 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할 때 제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당신 내의 말이죠. 딸이 이가가 붙죠. 원래 조선 이가 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너 딸이가 찾아왔으면 이렇게 동북방식. 그래서 초창기 고려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조사 을이 아닌 으르가 존재하는 거 나왔죠. 밭을이지만 밭으가 돼요. 그래서 일찍 오나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윗사람 부를 때 혹격 조사인 요가 붙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크라바네요라고 부르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말 아니면 고려어라고 하고요. 조금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중아시아 지역의 한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방언에서 나온 것으로 중아시아 살고 있는 고려인 1세대 보통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현재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 4세대, 그러니까 요즘의 학생들, 젊은 세대인 고려인들은 이 고려말 자체를 몰라요. 그냥 한국어를 잘 하는 거죠. 방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주 당시 교육, 취업, 문화적인 요인으로 러시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적게 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바로 러시아를 배웠기 때문에 이 방언 자체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고려인 3세대 정도만 되어도 중아시아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려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단어만, 국시 같은 이런 단어만 아는 경우도 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모국 언어인데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과 중아시아 교류가 늘어나면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표준어를 배워서 대한민국식 한국어는 아는데 과거 본인들 말이었던 고려말을 모르는 고려인들도 적지 않은 것은 약간 유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려인들과 중아시아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일부 고려말을
구사하는 분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오히려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두 그룹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소통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부터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게 고려말들이에요. 하나, 둘이, 세이, 네이 이렇게. 약간 저희 할머니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려말도 재밌으니까 한번 배워보시고요. 고려말을 이후에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카자흐스탄에도 많이 없고 한국에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고려인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도 고려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뭐 동부청에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이런 고려말에 대한 역사나 지질도 조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인들은 항상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가 러시아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공용어는 모국어는 아니고요. 공용어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어를 주요어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나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 반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주된 언어와 러시아로 중심 의사소통을 하고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고려인 4세대들, 지금 대학생인 세대들이나 고등학생들. 이때 지금부터는 카자흐를 아는 고려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에 수업하는데 5년 전에는 고려인 학생들이 러시아어밖에 못했는데 그 사이에 3년 4년 지난 사이에 카자흐를 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과도기에 제가 여기 오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자흐어 활성화 정책을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를 못하면 공무원 시험도 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 규정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카자흐스탄 국민의 신분을 원한다면 카자흐를 구사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4세대, 5세대부터는 카자흐도 구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죠. 저희 학교에도 많은 학생이 있지만 고려인 학생이 10% 이상 돼요. 그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장학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알마티, 아스타나, 심켄트 등 이게 한국어 강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한국 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이런 고려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지죠. 한국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그 옆에는 카자흐인데요. 자, 일단 한민족이랑 정서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맞죠? 잘 모르면 회피하고 싶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쌀 재배, 농경사의 특징은 같이 일을 해야 돼. 같이. 혼자서 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혼나죠. 그게 농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쌀 농사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번 학교 생활에서 좀 실수하면 선생님 뭐라 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정서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고려도 마찬가지, 빨리 경기 성장하자,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려인 1세대, 뭐 2, 3세대, 지금 4세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일단 초창기 1937년부터 그 이후 15년 동안 고려인들의 정서는 지금 현재예요. 옛날이 그립다는 분, 그 다음에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그립다, 그 다음에 전통을 지향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고립감, 소외감도 느낀다고 해요. 지금의 중장년층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실세들이죠. 고려인 중에서, 고려 세대 중에서. 그래서 안정적이고 적응 잘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 자기의 4세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아까 130, 140개 민족 중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다른 민족과 큰 불화 없이 오히려 좋게 평가하거든요. 타민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거의 비슷한 청년층은 똑같아요.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옛날과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문화, 또 러시아 문화, 그 다음에 또 한류까지 이렇게 모든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책성에 대해서 다양성, 혼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카자흐스탄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한민족이다. 이런 혼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에서 그리고 성실함,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서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때 강제 이주, 그 다음에 약간 스탈린의 박해 이런 경험은 마음 한 부분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재 카자흐스탄 고령층 중심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경계심이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지만 이런 과거 경험을 발판 삼아 현재 고려인 공동체 내부가 좀 더 견고하게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혼용성을 제외했고요. 다음 근면성실한 성향. 실제로 아까 그 성공한 고려인들을 소개 받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인, 그 다음에 예술인, 스포츠인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성향했고요. 특히 러시아 문화, 카자흐스탄 문화, 그 다음에 한국적인 문화 유산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대 4세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비슷해요. 한국의 K-팝 드라마 좋아하면서 역시 동경하고요. 그래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같은 문화를 영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돈 많은 사람을 제가 썼어요. 자, 가장 머스라고 있는데 머스는 한국 카자흐로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구리 광산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포브스지 1등이었죠. 6조 원으로 환산했어요. 6조. 블라지미르 김이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지분 가지고 있는 카스피은행 4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카자흐스탄 시민이기도 하지만 한국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긍심이 있다. 그 다음에 다문화, 다언어 사회 속에서 실용적으로 잘 적응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정체성도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유연성, 융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아스포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게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나 기관에서 방문하는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교류 확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 진짜 5년간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 작년이죠. 작년이 아니네요. 몇 개월 전이죠. 국회의장께서 오셔서 고려인들과의 담소를 가진 적이 있고요. 대사관, 국회, 문화부, 동부청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고려인 사회와 교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자체, 교육기관 여러 군 해당되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다음 또 충북도 온대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극장, 고려일보 같은 역사와 현재를 잇는 그런 기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인 초청 그리고 방문, 그 다음에 포럼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왔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과 갈수록 네트워크가 많아지고 견고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스톱에 있는 사진이고요. 여기 한국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우호 공문과 기념비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려인을 테마로 한 투어를 오시는 분들은 고려극장, 그 다음에 여기도 방문을 꼭 하시는 편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전라도 쪽으로 제가 사진 찾아봤는데요. 이거 그 광주 광산구예요. 광산구에서 오셔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측과 교류 협약을 가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라도에 있는 5개 대학교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그 수요, 그 고려인들에 대한 수요, 물론 카자흐스탄도 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교육적 열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학 박람회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려인과 고려인 사회가 관련해서 할 일도 많고 고민해 볼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그 특강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논문 한 편의 내용이 책 한 권의 내용이죠. 또 긴 시간 동안 또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려인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또 향후 교수님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마 윤서입니다. 교수님이 강연해주신 내용으로서 고려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점을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동북 지방에서 중국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고 나서 저희는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라는 아픔을 겪었는데 아까 우슈토베에서 버려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의 이산가족처럼 거기도 가족들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가족이 떨어졌다 이걸 확정돼서 말씀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내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아픔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질문 많지만 많이는 못 시켜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 뒤에 먼저 갔다 올게. 미안해요. 네,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오반 박보현입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해서 강연 내용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가 확산하는 현황에 대해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이 고려인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카자흐스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에 대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두 나라의 앞으로의 교류나 외교의 방향성과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지금 이제 성인으로서 성장할 우리 학생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잘 이해가 되었다니 잘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미래에 저희가 한국이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좀 더 협력과 교류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다른 나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 쪽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정권과 그 다음에 이제 부서들 마찬가지죠. 동포재단에서 동포청으로 승급된 건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마다 변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 가능한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 나는 미국에 투자를 하겠어, 유럽에 투자를 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중요한 곳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아까 봤는데요.
사실 통일이 되면 이런 디아스포라 문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통일만 된다면 지금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중간에 러시아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한 나라만 건너면 카자흐스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미일 디아스포라의 교류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정치적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여러 지자체나 기관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는 친구 먼저 하고 형주한테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7반 정가영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여러 방면으로 자주 교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민족인 고려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고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의 민족성, 즉 고려인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청소년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으로서 우리 역사의 한 자락을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일단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자흐스탄 고려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두 측면의 큰 교류의 그 하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때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보다 경제적 협력만을 중시해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석유를 얻을까, 가스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교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교류, 뭐 카자흐스탄 고려인과의 교류라든지 그런 문화적 지원 이런 것들도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문화 쪽 고려인 사회와 비중을 높여서 경제뿐만 아니라 추진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사소한 관심을 가져줘도 괜찮아요. 역사를 바로 알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바람직한 그 인식만 가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긴장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향주 학생. 안녕하세요. 4반 임형주입니다. 먼저 작가님 그 특강 너무 감명 깊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의 그 주제 탐구 보고서 주제가 저희 한국 문화와 중앙아시아 문화의 이제 공통점과 이제 문화 변화 양상에 대한 탐구인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든 게 저희 잠시만요. 이제 저희 나라 한국 이제 남한만 봤을 때 이제 남한의 문화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이제 지배당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양과 그런 문화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좀 많이 변동되고 이제 변질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쪽에 중앙아시아 쪽의 고려인 문화는 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바뀐 것도 있겠지만 좀 이제 잘 보존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한국의 문화와 카자흐스탄 거의 고려인의 문화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한국의 문화일까 약간 이런 고민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질문해봤습니다. 네, 유니크한 고려인의 어떤 문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약간 두루뭉실해서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오리지널 문화, 그 다음에 중아시아의 문화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아시아 문화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아시아 문화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문화 다르고 우즈베키스탄 문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자흐스탄 고려인을 그 연구 주제로 하실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하실지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고요. 만약에 카자흐스탄으로 하신다면 그럼 어떤 것이 그 전통적인 한국 문화일까 변화가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한국 문화가 변질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문화가 변질이 되었다기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가 변질이 되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과 혼종성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가져왔어요. 문화가 변질이 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제강점기 때문에 문화가 변했다기보다는 그것을 한국인에 맞게 우리 정서에 맞게 문화를 수용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것은 저희가 맞지 않으면 저희 한민족이나 고려인 맞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 안 했을 건데 수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진짜 문화고 이런 문화가 변질된 문화라고 이분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문화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문화가 가미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은 이런 문화를 적절히 수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네. 제가 여기 친구를 먼저 봐버려가지고. 네. 네, 이반 이경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3세대 정도만 돼도 고려말을 잘 구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3, 4세대부터 고려말을 지키려는 노력 같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모자가 마음에 드네요. 멋있어요. 그쪽 팀은 다 이게 하나씩 있네요. 다키아, 카자흐스탄 전통 여기는 전통 악기까지 근데 사실 그 개인적 차원의 문제고 가정 문제의 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머니가 대가족이 이루어 살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고려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갈수록 우리나라 똑같아요.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젊은 세대들이 따로 살고 한국에 유학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창기 고려말에 대해서 많이 소멸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고려말 써 이렇게 누가 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사실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고려인 4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실용성이 좋아, 아니면 나는 한국 가서 꼭 뭐 공부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려말에 대해서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걸 배워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약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먼저 강의하고 질문 끝나시는 한넬리 교수님 아주 편안하게 교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질문 그쪽으로 한번 드릴까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마지막 질문하고 저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밥 먹으러 가야죠 우리. 안녕하세요. 9반 차오선입니다. 고려인들의 한국 문화가 어쨌든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전파 이동을 하면서 분명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융합된 사례가 있을 텐데 아까 말하신 뭐 그 당근김치 같은 음식이나 주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 중에서나 아니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한민족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그런 보여주는 문화가 그 융합된 사례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융합된 문화 중에서 한민족의 정서와 특징을 잘 드러내는 문화가 있는지.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카자흐스탄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아니면 카자흐 문화 아니면 우즈벡 문화 그다음에 소비에트 러시아 문화 이것을 받아들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가졌던 정서와 현지의 그런 문화가 융합된 경우를 말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현상이라기보다 그 근면한 우리 민족의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인에게도 그대로 묻어나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민감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비에트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다녔다면 최근에 더 젊어지는 세대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화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그다음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그 한국에서 온 한류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뭐 제가 옛날에 교환학생 왔을 때 10년 전쯤에는 고려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다른 느낌이 났어요. 왜냐하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 입고 다니는 게 달랐지만 최근에는 정말 한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그런 구분이 애매해질 만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래에 그런 한국에서 온 한국 문화를 많이 수용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오히려 정착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긴 시간 동안 좀 질문도 또 특별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녁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과제 안내에 앞서서 또 긴 강의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재 71페이지, 72페이지 아까 성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이미 다 제시하셨을 거예요. 오늘 두 개의 특강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고려인의 삶이나 언어와 문화 보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인상 깊었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특강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뒤에 보면은 정체성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서 자기